저병의 입수킥과 출수킥 어떻게 다른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주문이 조금 더 들어와서 다시 좀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주문 바랍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입금하시고 문자로 주소 성명 남겨주세요. 저병의 입수킥과 출수킥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다른지, 또 킥 연습할 때는 다르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연습해도 되는지 등등의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영상을 보아도 입수킥과 출수킥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위 영상이 입수킥, 아래 영상의 출수킥입니다. 기본적으로 킥을 차고 난 이후의 동작이 아주 상이하기 때문에 킥을 차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킥을 차는 목적도 아주 다릅니다. 입수킥이 엉덩이를 올려주고 리듬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출수킥은 손의 출수를 더욱 강하게 만들면서 가능한 추진력에 보탬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킥을 위주로 하나하나 동작을 살펴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수킥의 내려차기와 입수킥을 위한 올려차기입니다. 출수킥을 찬 이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허리가 아래로 약간 휘면서 다리는 완전히 펴서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마스터즈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동작에서는 절대로 무릎을 굽혀서 다리를 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병의 올려차기는 입수킥이나 출수킥이나 모두 다리를 펴서 차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출수킥을 찬 이후에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에 힘을 주어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배 밑부분과 같은 모습을 몸 전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말은, 출수킥에 올려차기를 하는 동안 팔의 리커버리가 실행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인 팔이 뒤에서 앞으로 공중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진은 앞에 출수킥의 올려차기 순간과 같은 순간의 동작에 해당합니다. 출수킥에 올려차기 하는 모습입니다. 다리를 펴서 위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허리는 약간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리가 올라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입수킥을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허벅지를 아래로 내려차면서 내려차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엉덩이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허벅지는 엉덩이를 따라서 올라가고 발은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을 눌러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입수킥의 내려차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발은 아래로 내려가고 엉덩이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며 허벅지는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수킥의 내려차기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수킥 이후에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시 무릎을 굽히면서 허벅지를 아래로 내리고 다시 무릎을 펴면서 입수킥에 내려차기를 해서 엉덩이는 위로 올라가고 허벅지는 다시 엉덩이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수킥과 출수킥의 또 다른 차이는, 입수킥을 차면 엉덩이가 올라가고 출수킥을 차면 몸이 완전히 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출수킥은 허리를 이용해 킥을 차지만 입수킥은 다리 힘으로만 킥을 차게 됩니다. 물론 허리 힘을 완전히 쓰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출수킥에 비하면
별반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수킥을 마치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허벅지도 따라 올라갑니다. 물론 다리가 위로 올라갈 때는 무릎은 전혀 굽혀지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전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엉덩이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올라갈 때는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지에 힘을 빼고 허벅지를 들게 되면 무릎에서 걸려서 당연히 펴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덕택에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입수 직후에 올려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펴져서 올라오는데 다리의 모양이 약간 휘어져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릎에는 힘을 빼고 허리와 허벅지의 힘으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출수킥의 내려차기 시작점입니다. 머리와 다리가 위에 위치하면서 허리가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차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허리 힘을 이용해 다리를 차면서 탄력을 주도록 합니다. 이때 손을 뒤로 밀고 다리를 펴면서 킥을 차도록 합니다. 이때는 킥을 찰 때 엉덩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완전히 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킥을 찰 때마다 입수킥이든 출수킥이든 차고 난 다음에 엉덩이가 계속해서 들썩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스터즈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출수킥의 내려차기입니다. 허리가 휘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킥을 강하게 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수킥을 차는 깊이는 입수킥보다는 낮게 차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출수킥을 위한 준비 동작에 들어가면서 리카바리하는 짧은 시간에 다리를 들어서 입수킥을 차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체 영상입니다. 입수킥과 출수킥의 차이는 엉덩이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로 구분되기도 하고 발이 올라오면 출수킥을 위한 준비, 발이 올라오지 않으면 입수킥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다리가 펴져서 올라와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수킥 이후에는 주로 허벅지의 힘을 사용해서 킥을 차야 하지만 입수킥 이후에는 허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킥을 차도록 해야 출수하는 풀 동작에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습할 때는 차이가 없이 연습하지만 주로 입수킥을 연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수킥을 가끔은 따로 지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킥을 따로 연습할 때는 굳이 입수킥과 출수킥을 따로 떼어서 연습할 필요는 없고 다만 수영을 할 때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